반갑습니다. 방길튼 교무입니다. 법인 기도의 길은 이 구간도실에서 구인 기도봉으로 오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법명의 길은 구간도실에서 중앙봉으로 내왕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인선지는 구간도실에서 중앙봉에 올라 합동 기도를 올리었고, 중앙봉에서 다시 구간도실로 내려오시어 소태산 대종사님으로부터 법명을 받게 됩니다. 법명은 지난날의 사사로운 이름이 아니라 세계의 공명인 새로운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구인 제자들에게 사연에 따라서 스토리가 있는 법명을 줍니다. 발심이 나기도 하고 해악이 있기도 하고 만나게 된 기원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러한 법명을 줍니다. 원불교 법명의 시초, 그 시발점은 바로 구인선지님들이 법명을 받은 그 유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인선지님들의 법명 유래를 따라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인 1단의 단장이신 소태산 대종사와 중앙이신 정산종사의 법명 이야기 순례를 떠나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명은 거듭 중 빛날 빈, 거듭 밝힌다, 거듭 빛난다, 그런 뜻으로 이곳 옆에 있는 망고 1월 비와 제 뒤에 있는 일원상 대각탑과 관계된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곳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하셨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솟아 올리신 것이죠. 병진년 음력 3월 26일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정신 개벽의 대각이었던 것입니다. 꺼져가는 깨달음의 태양을 새롭게 빛내고 쉬었던 법의 바퀴를 다시 굴린 포부가 이곳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즉, 일원의 광명을 새롭게 빛내고 일원의 법률을 다시 굴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파랑고에서 헤매는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정신개벽의 의지가 이곳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이 정신개벽의 대각의 그 의지에 따라서 거듭중 빛날 빈 중빈으로 법명을 지으신 듯 합니다. 결국 중빈은 원불교 최초 법명으로서 일원상 진리의 이름이요 법의 이름이라 할 법의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뒷봉우리는 중앙봉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기도 올리신 봉우리가 바로 중앙봉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에게 별규라는 법명을 주십니다. 별규. 아마 별을 보고 정산종사를 찾으신 기원에 따라서 별규라는 법명을 주신 듯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명인 중빈이 원불교 최초 법명이라고 한다면, 이 별규, 이 규는 원불교의 두 번째 법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법인성사 1년 앞서서 수여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나오는데요. 이 중앙을 비워놓고 중앙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찾아서 이 10인 1단의 중앙에 이렇게 서임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직접 찾아서
맞은 제자죠. 자, 소태산 대종사는 독군이었던 정산종사를 스카웃했던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았다는 것은 사실은 스타, 바로 법으로 빛나는 그 인물을 스카웃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산종사의 속명, 도군, 이 속명처럼 정산종사는 도를 구하고 닦는 그런 독군이었던 것이죠. 대종사는 이 독군들의 그 연락망을 통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군 사이에서 기존의 독군들과는 다른 독군계의 아이돌 정산종사의 소식을 들었다고 봅니다. 정산종사는 젊고 학식도 있고 또한 기존의 그 어떤 그 미래적 가치도 있는 그런 구도율이 높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이 소문이 자자했고, 그 소문을 대종사님도 독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정산종사는 스타였습니다. 별을 살펴보고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첩적 의미가 그 본명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친히 찾아주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2년, 그러니까 1917년이죠. 7월에 첫 단을 조직하신 후 간혹 밤하늘의 성수, 그러니까 그 별자리들이죠. 그 별자리 운행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기 3년 1918년이죠. 실력이 피어나는 음력 3월 방공공사를 시작하고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 옥녀봉, 저 뒤에 보이는 옥녀봉 있죠. 옥녀봉 중턱에 올라 한동안 하늘의 기운, 그 천기를 살피고 내려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러시고 김광선, 이게 팔산님이죠. 팔산 김광선, 이게 속명은 김성섭이죠. 김성섭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나와 함께 저 윈역에 가세. 윈역이라면 저 고창 정읍 쪽입니다. 윈역으로 가세. 어찌 가자 하십니까? 이렇게 김성섭 단원이 물으니까 내가 진작부터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였었지 그 사람 데리러 가자는 말일세. 드디어 구간도실에서 김성섭 단원과 함께 소태산 대종사는 선진포를 건너 결국 정읍 화해리로 그 정산종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저는 지금 선진포 나루터에 와 있는데요. 이제 이곳 대종사님께서 구간도실에서 이 선진포 나루를 거쳐서 이 와탄천, 이 선진포 나루죠. 와탄천을 건너가십니다. 저쪽 건너가 그 고법성, 그러니까 이밤리예요. 이밤리를 거쳐서 지안리를 거쳐서 공음, 그 다음에 무장, 고창, 흥덕을 거쳐서 정읍의 연지원을 거쳐서 지금 그 김해운가가 있는 화해리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길에 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을 아마 건넜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건너서 이 화해 제후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가 만나는 그 화해 제후의 그 과정을 저와 함께 떠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은 연지교 사거리입니다. 정산종사께서 화해리 김해운 가에서 결국은 영광으로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팔산 김광선 선진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연지원 주막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막통에서 만나서 그때가 장마철이었나 봐요. 결국은 그 영광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기나긴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길롱리에서부터 화해까지 왔던 길을 정산종사님은 팔산 김광선 선진과 함께 그 반대로 이제 길롱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추정을 하는데, 이 연지교 사거리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정읍역, 또 정읍역 앞에 연지 사거리가 있는데, 아마 연지 사거리에서 이 연지교 사거리 이 일대에 아마 연지원 주막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해 봐서 아마 이 일대에서 그 장마통에서 그 팔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흥덕, 무장을 거쳐서 쭉 그 길롱지까지 넘어가는 그 길을 가셨다고 추정해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조동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흐르고 있는데, 바로 그 마동 앞에 있는 마동 앞에 흐르는 그 조동교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마동 건너에 또 조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서 조동교를 한 것 같은데, 추정을 하건대 이건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연지 사거리, 정읍 연지 사거리, 지금 정읍역이 있는 근처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 대종사님과 팔산 김광선 선진께서 오셔서 이 일대의 지금 이게 뭐냐면 정읍천 지류인데, 이 정읍천 지류 중 하나를 건너서 저쪽에 지금 보이는 그 조그마한 언덕산이 있죠. 거기를 바람모퉁이라고 합니다. 바람모퉁이에서 잠시 쉬셨다가 그곳에서 지금 김해운가로 대종사님께서 아는 집인 양 성큼성큼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바람모퉁이까지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저 보이는 그 마을이 마동 마을인데, 마동 앞에 흐르는 이 천을 아마 대종사님과 팔산 김광선 선진님이 건너와셨을 겁니다. 어느 길로 건너왔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길로 건너왔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길입니다. 오셔서 지금 저기 야산이,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를 바람 모퉁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바람 모퉁이라고 할까 하면, 이곳에 늘 와보면 오늘도 좀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바람이 많이 불을 때는요, 얼굴을 이렇게 막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저곳에 가면 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 모퉁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종사님과 팔산 김광선 선지인께서 저곳에서 잠시 바람모퉁이에서 잠시 쉬세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저 그 마동마을 있죠? 마동마을의 김해운가를 마치 아는 집인 양
바로 찾아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화해제우의 길이죠. 대종사님과 정산종사가 만나신 화해제우 길로 우리는 느끼고 이 길을 같이 순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바라모퉁이까지 같이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운가에 와 있는데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서 저쪽 이렇게 좀 이렇게 높게 돼 있는 게가 그 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자, 정산종사는 체격이 작은 편이고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뚜렷한 용모의 청년으로 이 두 분의 만남은 우리가 화해제우라고 그러죠. 이게 화해리이기 때문에 화해리에서 만났다 해서 화해제우라 하는데,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푸르른 영성의 스파크, 푸르른 영성의 불꽃이 튀겼다.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한 정말 어떤 영성의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에게 말문을 엽니다. 그대는 그동안 나를 찾으려 얼마나 고심하였는가? 정산종사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 해를 두고 애타는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선생께서는 어느 바닷가에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군. 그렇지 않아도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공사를 하다가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대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네. 나는 자네를 만나 성공했고 자네는 나를 만나 성공하였으니 우리 형님 동생하고 지내세. 형제의 의를 제안하신 거예요. 대종사께서 결의 형제할 것을 청하니 정산종사는 숙연임을 크게 깨닫고 저 역시 큰원을 품고 수년 동안 수말리를 정처 없이 방황하여 왔으나 항상 마음에 무엇이 걸린 것 같아 밤낮으로 걱정하던 중 오늘에야 영겁대사를 해결할 날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대종사님께 예를 표합니다. 이게 아마 이때는 형제의 예를 표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지내온 경로와 어떻게 지내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구도를 어떻게 해왔고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일이며 대종사님께서 대각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이 돌아오고 돌아오는 세상에 펼 포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 이게 아마 이 화해리에 말 그대로 꽃화 법의 꽃이 활짝 피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산종사의 마음을 돌려서 영광으로 바로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일간 2박 그러니까 김해운 집에서 하루 머물고 이웃집에 하루 머물러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해운 할머니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죠. 주인께서 정산종사를 망국양반이라 해갖고 모시고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김해운이 말하기를 제가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누구를요? 정산종사를요.
어디에서 누가 와서 느닷없이 데리고 가신다니 그것은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 되죠 이게. 그러면서나 완강히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정의를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약속하기를 여름에 다시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연지교 사거리에서 연지 사거리 있죠. 정읍역이 있는 사거리 있죠. 그 일대 아마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 중로라는 것이. 중로에서 만나기로 후약, 뒤를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종사님께서 담뱃대를 정산종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의 심표로 하세.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팔사님과 함께 대종사님께서 떠나십니다. 여기서 담뱃대를 심표로 준 거예요. 이게 심표라는 건 중요해요. 이게 한번 믿음이 간 거지 않습니까? 누가 또 말해요. 왜 하필 담뱃대냐고요. 구인 선지님들하고 정사님사님 같이 모이면 같이 이렇게 담배도 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나중에 구인 선님하고 연고 없으면 담배를 피지 말자고 하면 딱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담뱃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심표라는 것, 한번 믿음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관계라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해 제후의 코스는요, 화해리잖아 여가요. 꽃화자 바다해자, 꽃바다예요. 꽃바다. 저는 꽃바다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가 만나서 법의 바다, 법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꽃바다다, 이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이 코스가 대종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구간도실에서 선진포 이밤리 선진포 건너편 이밤리, 지안일, 발막, 공음, 무장, 고창, 흥덕, 연지원 사거리, 연지원, 정읍이죠. 정읍 연지원, 여기 이걸 그냥 마동 앞에 흐르는 이 내를 건너서 바람 모퉁이를 지나서 김해운가에 이르고, 정산종사님은 김해운가에서 바람 모퉁이로 가서 저 천을 건너서 연지원 주막터를 가서 흥덕, 고창, 무장, 그리고 발막, 지안일에서 이밤리, 그러니까 이밤리에서 선진포를 건너서, 선진포를 건널 때 이게 막 그날 장마철이라 팔상 김광성 선지님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이렇게 건너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간도실에서 해서 결국은 옥녀봉 아래 토굴터에서 이제 계시면서 밤에는 나오셔서 구인선님과 함께 법인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화해 제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정읍 화해리에서 대종사와 만난 후 3개월이 지난 원기 3년, 이게 1918년이죠. 음력 7월에 연지원 주막에서 영광에서 온 김광선 선진을 따라 장마통 속에서, 장마가 많았나 봐요. 그때가 비올 때였나 봐요. 흥덕, 무장, 발막, 공금 근처죠. 을 지나 지안이를 거쳐 고법성 이밤리에서 선진포를 건너 120리 길을 지나 영광에 오게 됩니다. 이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저 뒤에 보이는 옥녀봉 아래의 옥녀봉 토굴터에 정산종사를 머물게 합니다. 대종사, 정산종사를 하여금 이후 11일단의 중앙에 오르게 하시고 제반 사무를 대행케 하며 단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상의 법모이며 전무후무한 제법주의다.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는 이제 결정 났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 여덟 단원들은 19세의 연소한 정산종사를 장형같이 받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별규라는 법명은 사실은 이 밤하늘에 이렇게 빛나고 있는 별처럼 구인단원의
중앙으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이고, 또 이러한 회상의 법모요, 이게 법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죠.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계속 이어서 잘 가꾸어서 새롭게 이렇게 창출해낸 그런 법모요, 제법주, 법을 만드는 제법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염원이 담긴 그러한 법명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산종사 법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명상순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종사님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별이 되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빛내는 별이 되자고 우리는 정산종사님 법명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산종사의 법명은 박용덕 교무의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운동의 전개와 또 정산종사 성적을 따라 이 책과 송인걸 교무의 구인선진, 또 서문성 교무의 원불교 예화집, 그리고 방길튼 교무의 소태산 대종사 숨결 따라를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산종사의 법명의 뜻을 이렇게 그 유래를 따라서 우리가 정산종사를 찾으신 대종사님의 기쁜 뜻을 우리 삶에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